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이야기 14부 방송이고요. 지난 13부 방송에서는 2022년도에 제가 직접 컨설팅을 했던 고객님의 투자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그 고객님과의 상담 내용부터 어떻게 그 물건을 선정을 하게 됐는지, 이제 경주시 성건동에 있었던 오피스텔이었죠. 그 오피스텔을 또 어떻게 조사를 했고, 입찰을 볼 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해가지고 그 물건의 시작부터 낙찰 과정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낙찰 이후의 단계인 명도를 할 때는 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보통 명도를 할 때 기존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먼저 연락을 좀 하곤 하는데, 그 당시에 경주시 성건동에 저 대신 현장 조사를 갔던 컨설턴트가, 참고로 이 전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점유자가 있었잖아요. 이 무단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었어요. 왜냐하면 현장 조사 때 똑똑똑 노크를 하니까 그 집에서 한 노모, 한 8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좀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주셨고,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본인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무단 점유자였고요. 같이 무단 점유자였죠, 어찌 보면 그 할머니 그분도.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낙찰을 받았으니까 알고 있는 그 전화번호로 문자든 전화든 연락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 컨설턴트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 기록이 있지 않냐, 어차피 하루 이틀 전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넘겨보면 전화번호가 찍혀 있잖아요. 날짜랑 시간이랑 이렇게 같이. 그래서 찾아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본인이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핸드폰을 리셋을 했대요. 근데 그 리셋을 할 때 전화번호 기록까지 리셋을 하는 게 있어서, 통화 기록, 그 기록을 아예 리셋을 해가지고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보통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기존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은 경주 법원에 저희가 직접 가야 됐었고, 사건 기록이 뭐냐면 그 진행된 경매 물건에 관한 각종 정보가 담겨있는 그 서류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낙찰자는 어쨌든 그 경매 사건에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걸 가지고 가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는 임차인의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현재 주소, 보증금 차임 이런 것까지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하는데, 법원이 경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거기까지 4시간을 가기에는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아예 내용 증명을 보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 내용 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냈고요. 내용 증명 보내실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직접 우체국으로 가지 않아도 우체국 그 사이트 상으로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 주소랑 이름 같은 거 입력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보냈는데 아예 응답이 없더라고요, 답장이. 왜냐면 그 내용에는 저희가 낙찰자임을 밝히고 조금 이사나 아니면 계속 사실지 어떨지에 대해 그 이후의 과정을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지만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고, 저희가 좀 센 말투를 쓴 것도 아니었고, 되게 좀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었죠. 거기에는 제 전화번호 적어놨었거든요. 여기 연락을 꼭 주셔라,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보냈었는데, 심지어는 그 수령을 했다고 문자가 오잖아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 발송을 하면은 상대방이 수령을 했다라고 문자까지도 왔는데도 아예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입찰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실거주를 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하는 진상 명도 대상자일 것 좀 같다라는 확신이 그때 좀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진짜 낙찰자였던 저희 고객님하고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잘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다들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죠. 근데 그게 인터넷 소송 사이트에서 저희 직접 했는데 본인의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게 필요했었고, 제가 뭐 대신 해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께서 좀 직접 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렇게 막 배우시는 것도 좋아하는 분이셨고,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컴퓨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라 본인이 한번 이거는 직접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신청하는 방법 같은 거 이제 알려드리고 관련 링크 같은 거 좀 던져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인터넷 소송으로 이제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한 건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좀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이걸 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제 투자 방송 이야기의 9부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투자 이야기 9부를 청취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내용증명을 보냈었어요. 연락을 달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수령만 하고, 내용증명을 수령만 하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신청해 놓고 저희는 이제 1차 계고 잡힐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한 번 정도 더 내용증명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도 여전히 안 왔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드디어 1차 계고의 날이 왔어요. 네, 1차 계고는 뭐냐면, 법원 측에서 이제 법원 직원과 함께 이제 저희가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을 똑똑똑 두들겨서 그 계고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이 집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같은 거, 뭐 장롱이든 뭐든 그거를 철거를 하겠다라는 계고장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만약에 문이 꽉 잠겨져 있으면 열쇠공 불러서 그거를 따가지고 집 안에다까지도 이제 붙이고 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계고의 날이 잡혔으니까 법원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갈 거니까 이쪽으로 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객님 대신에 저랑 현장 조사 때 갔던 그 컨설턴트 있잖아요. 남자분이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랑 그 컨설턴트 그분 해서 둘이 이렇게 경주시 성건동에 그 오피스텔에 가게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랑 입찰 때 참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몸이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그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본 건 처음이었고, 집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로 현장 조사 때 전달받았던 대로 그 인근에서 제일 깔끔한 집이었고, 집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었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집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할 때, 출발 전날 열쇠공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문이 잠겨 있으면 따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법원 측에다가 열쇠공을 한 명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쇠공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저희가 직접 그냥 그 인근에서 불러도 되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법원 그 직원들은 다 관련된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법원 측에다가 요청을 해도 돼요. 열쇠공 하나 불러달라고. 그러면은 불러주시니까 이것도 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물건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법원 직원이 한 2명이 왔던 것 같은데, 그 법원 직원 2하고 저랑 컨설턴트 이렇게 넷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 법원 직원이 이제 띵동 초인종을 눌렀고 저랑 컨설턴트는 조금 뒤쪽에 이렇게 있었고, 그랬더니 한 50대 남자분이 한 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단 점유자 이제 그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키도 좀 큰 편이었고 덩치도 조금 있는, 그러니까 풍채가 좀 있는 그런 체형이었는데 노모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컨설턴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현장 조사 때 봤던 그분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을 딱 열면서 현관문이 이제 열리고 신발장 쪽에서 저희가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그 집 내부는 딱 봐도 좀 깔끔했어요. 뭐 다른 뭐 도배 장판이라던가 이런 거를 나중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 정도로 집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쓱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법원 직원하고 그 무단 점유자 그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단 점유자가 여전히 반복해서 말을 하기를, 나는 이 집을 샀다. 내 집이다. 옛날에 뭐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집을 산 거고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진짜로 본인이 사기를 당하던 뭐였던 간에 어떤 과정이었던 간에 진짜 100% 이거는 내 소유의 집이야 라고 잘못된 거였지만 정말 믿고 있었던 거라면 입찰 자체도 보지 않았겠죠. 그냥 본인 집인데 왜 본인이 입찰을 보겠어요. 뭐 진짜로 내가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제출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낙찰을 받고 싶어서 입찰을 받으면서, 근데 또 말은 내가 이 집을 옛날에 샀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로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강제 집행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그때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법원 직원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본인의 당신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이고 정말로 본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낙찰 전에 그런 거를 다 하셨어야 됐다. 지금은 낙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변동될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계고장을 전달해 주러 왔으니 계고장은 신발장에다가 붙여놓고 가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었죠. 근데 나오기 전에 법원 직원이 명도 대상자의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이제 서류에 작성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불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 010 이렇게 불렀겠죠. 그때 이제 귀 쫑긋했다가 잘 받아 적었었죠. 저도. 왜냐면은 필요하니까 어쨌든 강제 집행을 하게 될지라도 전화번호는 무조건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때 나도 같이 적어놔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받아 적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도 대상자의 번호를 이제 따게 됐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1차 개고는 완료가 됐었고, 그 열쇠공도 부르긴 했었는데 안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문을 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열쇠공 그분한테는 출장비만 드리고 이렇게 보냈고, 그러고 나서 그 물건지가 황리단길이라고 경주에 좀 유명한 그 길 같은 게 있는데 조금 핫플레이스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던 저랑 그 컨설턴트랑 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밥 먹고 카페 갔다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대표님께 그 다시 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문자로 이제 명도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알았으니까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알려주신 대로 문자를 보냈었죠. 그랬더니 여전히 답은 없었고, 근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막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너무 상세한 팁이 나갈까봐, 이거 다 스파레주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 이제 유출을 하면 안 될까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도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고 이제 며칠 뒤에 강제집행 날짜가 이제 잡혔거든요. 실제로 이제 안에 있는 짐 드러내는 그 날짜가 잡혀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상자한테. 그래서 문자를 또 이렇게 보냈죠.
이날에 이제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된 필요 서류라던가 비용은 다 지불이 돼서 이때 꼭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될 거다. 우리는 이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핸드폰으로 그 명도 대상자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근데 대표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전화 받지 말고 문자로만 답하라고. 일단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도 봤잖아요. 1차 개고할 때. 그러니까 이미 말이 안 통하는 좀 진상인 사람이고, 그리고 문자로 하는 이유는 전화로 제가 제 음성을 들리고 막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제 패턴으로 이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혹시나 그 사람의 패턴이나 그런 심리 싸움에서 제가 혹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하는 게 이럴 때는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문자로만 이렇게 명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대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의 패턴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제 패턴에 좀 이렇게 끌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나가겠다, 살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강제 집행을 진짜 진행하기 한 3일 전 그쯤에 내가 이 집을 비울 테니, 그러니까 이사갈 집을 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천 쪽으로. 그래서 이사갈 집이 있고 이 집을 비울 테니 강제 집행을 꼭 취소해달라 라고 이제 그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집행 들어가기 한 3일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강제 집행 이 순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 그러니까 왔다 갔다 뭐 기름값, 경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자소송할 때도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강제 집행할 때도 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짐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 인부 그런 관련된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런 비용을 다 청구를 할 테니 우리한테 납부를 하셔라. 그리고 지금까지 낙찰을 받고 그 소유권 이전한 그날 이후로 본인은 이제 당신은 무단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고 부당 이득을 취한 거니까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사를 갈 수 있다라는 그 날짜가 한두 달 정도 좀 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그 한두 달의 날짜까지도 날짜 비율로 계산을 해서 월세를 주면은 우리가 강제 집행을 취소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그 관련된 총 비용을 계산했을 때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은 저희 그 고객님 계좌로 이제 바로 바꿔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기로 한 그 날짜에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은 뭐 민의 형사상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계약서까지도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서 도장 찍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증까지도 이제 스캔해서 받아놨고, 그리고 새로 이사 간다고 한 그 인천의 집에 임대차 계약서까지도 첨부를 해서 보관을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경기지 성건동 오피스텔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 끝이 난 건데, 사실은 그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명도 관련해가지고 들어갔던 비용 모두 다 받았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늦게 받은 거니까 실제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었거든요,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았으니 사실은 오히려 이득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가서 세를 맞추려고 해도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은 그냥 그 대출 이자만 나가는 건데, 그만큼 다 월세를 꽉꽉 채워서 저희가 받았으니까 오히려 이득이었던 거고, 다만 시간은 조금 걸렸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경매 투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두려우셨을 수 있고 나름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제가 이제 뻔히 아니까 자주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될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도가 끝이 나게 된 거고,
이때 명도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명도 대상자와 마주쳤을 때 대면을 해야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실제가 아니어도 이렇게 문자상으로든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내가 이 명도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유리할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행동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판단이 된 행동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조건 문자로 했던 거고, 왜냐면은 급한 거는 그분이니까 만약에 뭐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뭐 문자만 했을 때 강제 집행이 진행이 이제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이미 할 마음과 계획을 다 준비된 상태였고 이제 그분 입장만 난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올 걸 사실 알고 있었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항상 유리한 포지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법은 항상 낙찰자의 편이고 제가 이거는 제 오산 헬리오스라고 그 첫 번째로 제가 제 투자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명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명도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명도라는 싸움은 승리자가 정해진 싸움이잖아요. 낙찰자가 승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싸움의 결과가 내가 질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어차피 승리자가 결정이 된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게 뻔한 게임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나 아니면 조금 더 걸리나의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는 내 집이 될 거고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거고 나의 승리로 끝날 게 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번 명도 때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14부 방송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피스텔을 또 입찰을 본 경험이 있는데 컨설팅도 했었고 그리고 제 거 물건으로도 입찰을 봤었고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개인 이메일도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댓글창에 댓글창 보시고 제 개인 이메일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셔도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